결국 우려했던 토트넘 붕괴가 시각화되기 시작했다. 어떠한 체계나 질서도 찾아볼 수 없는 토트넘은 이제 우승 경쟁이 아니라 강등을 걱정해야 한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뉴캐슬로 확정되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악몽 같은 뉴캐슬 원덤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한 문장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지난 2시즌 동안 뉴캐슬만 만났다 하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큰 점수차로 패배해왔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대6 0대4로 대패하며 17점이나 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일이었는데 평가전까지 포함한다면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1승 4패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2023년 4월에 있었던 1대6 대패는 다급히 포스테코 글루 감독을 선임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콘테 대신 감독 대행을 맡은 스텔리니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었던 토트넘의 취약한 수비력을 보강하기 위해 300을 버리고 400을 꺼내 들었습니다. 덧붙여 양쪽 측면 수비에 공격적인 페리시치와 페드로 포로를 동시 기용하는 무리수를 덮고 21세로 어리고 경험도 적었던 파페사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는데요. 주로 역습에 힘을 실어줬던 대신 중원 싸움을 강화하는 등 일종의 도박을 한 셈인데 덕분에 토트넘은 공수 밸런스는 물론 중원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의 토트넘보다 지금의 토트넘이 오히려 전력상으로 퇴보한 데다 결정적인 한 방을 제공해줄 해리케인도 없는 상황의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입장에선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뉴캐슬 원정을 승리로 이끌려면 똑같이 승부수를 던져야만 했죠. 한 가지 희망적이었던 건 지난 레스터시티전에서 1대1 무승부 이후 에버튼을 무려 4대0으로 대파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 무엇보다 에이스 손흥민이 멀티골을 폭발시켜 원래의 폼을 되찾는 등 현지 매체의 혹평을 극찬으로 바꿔버린 건 그린라이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했던 마지막 경기는 3년 전인 2021년 10월로 당시 손흥민은 팀의 3번째 골을 터뜨리며 3대2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데요. 축적 뉴캐슬을 상대로 유일하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손흥민의 득점 감각이 돌아온 데다 최근 뉴캐슬의 시즌 초반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3년 만에 토트넘 승에 베팅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포스테코 글루 체제 이후 도무지 기강을 확립하지 못했던 토트넘은 오합지졸임을 증명하듯 초반부터 개인 플레이만 일삼으며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맙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날 왼쪽 윙어로 선발 출장한 손흥민의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풀타임을 뛰면서 겨우 슈팅 1개와 드리블 돌파 1회만을 기록한 채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는데요. 공만 잡으면 뉴캐슬 수비들이 3명씩 에워싸는 압박 수비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손흥민 쪽으로 패스 자체가 넘어오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상했던 건 팀워크 부분에서 손흥민의 개인 기록은 평소보다 2~3배 높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는 키패스를 무려 3회나 기록하면서도 패스 성공률 94%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팀 동료들에게 찬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태클도 2회 성공하여 웬만한 풀백만큼의 수비가담도 보였고 이에 영국 축구 전문 매체 나인티민 측은 손흥민은 토트넘을 이끌기 위해 그라운드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매우 강해 보였다는 등 토트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극찬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건 기타 다른 매체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품목 또한 손흥민에게 평점 7.3을 매겼고 소파스코어도 마찬가지로 평점 7.4점을 부여하며 패배팀 주장치고는 상당한 고득점을 부여했습니다. 분명 토트넘은 역대급 졸전을 펼쳤고 이럴 때면 늘 손흥민이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손흥민에게 골 찬스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해로 후반 10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직접 치고 들어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얻어냈지만 상대의 6탄 방어를 예측하지 못해 무위로 돌아갔고 특히 후반 25분엔 아예 노마크 찬스가 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장면 5분 전에 발생했습니다. 토트넘의 신입 선수인 오도베르가 공을 잡는 순간 손흥민은 수비가 없는 쪽으로 교묘히 오프 더 볼에 성공했는데 이때 오도베르는 경험 부족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패스 대신 무리한 드리블로 치고 나가더니 어이없는 슈팅을 때려버립니다. 당시 오도베르에게만 2명의 수비가 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을 넣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결국 오도베르의 슈팅은 상대 수비수에게 걸려 턴오버로 이어졌으며
당시 손흥민은 황당한 판단력에 격분한 듯한 액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후 분석 과정에서 양 팀의 스코어는 1대1 상황이라 만약 손흥민에게 패스가 갔다면 토트넘은 분명 확정적인 승리 기회를 거머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아쉬운 판단에 이런 기회를 날려버린 오도베르는 전반적으로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다. 그가 더 성장하고 싶다면 골을 넣기 위해 팀원들에게 패스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코멘트와 함께 팀 내에 가장 낮은 평점인 4점을 매겨버립니다. 올 시즌 2경기에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는커녕 인상적인 플레이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해 벌써부터 이적료 560억 원을 날렸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토트넘에 내포된 진짜 문제는 후반 13분 한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뉴캐슬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킥 키퍼를 두고 혼란을 겪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인데요. 당시 스코어 1대1 상황에 메디슨이 페널티 아크서클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워낙 좋은 위치였기에 유효 슈팅으로 연결만 한다면 역전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프리킥을 차겠다고 나선 첫 번째 선수는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비수마였는데요. 지난 에버튼전 때 환상적인 중거리 골을 터뜨리기도 했던 비수마였기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했던 상황. 그런데 갑자기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가 공을 뺏어가더니 자신들이 차겠다고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문제의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정작 프리킥을 차겠다고 공을 탈취해간 메디슨과 포로 또한 이 상황에서 누가 킥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 보다 못한 비수마가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다가가자 감정이 격해질 것을 우려한 손흥민이 비수마를 떼어내기에 이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영국 스포츠 매체들에 따르면 토트넘이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 없이 그저 욕심만 부리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보다 못해 손흥민이 이를 중재하려고 나섰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손흥민이 마무리하려 하자 페드로 포로가 또다시 막아세웠다. 손흥민은 화가 난 듯 공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제스처를 취했지만 포로는 이에 대항하면서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키커를 결정하지 못한 이런 장면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적으로도 참 이상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포로와 메디슨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손흥민은 벤치로 다가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드라고신이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포스테코글루는 손가락으로 포로의 등번호를 표시했지만 그의 부정확한 프리킥은 골대 위로 멀찌감치 날아가면서 유효 슈팅으로조차 이어지지 못했죠. 해당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키커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팀 내의 고정 프리킥 키퍼인 메디슨과 포로가 그라운드에 있음에도 비수마가 프리킥을 차려고 했다는 걸 포함해 손흥민이 키퍼를 정해주려는 순간 포로의 하극상도 부자연스러워 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팬들은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는데요. 손흥민은 2022에서 23 시즌까지 해리케인이 전담 키퍼로 지정되어 프리킥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정작 A매치 때마다 한국 대표팀에선 날카로운 프리킥골을 여러 차례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2년 동안 A매치에서 프리킥으로만 5골을 넣은 바 있었습니다. 그중 지난 2월 호주와의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전 때 터뜨린 기가 막힌 오른발 프리킥 역전승은 두고두고 해자들 증기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6개 3개의 유효 슈팅 중 2개를 골로 연결시키는 동안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엇박자가 나고 무려 20개의 슈팅 중 단 한 골도 성공하지 못한 형편없는 아웃풋 자체가 분열돼버린 팀워크 탓이었던 겁니다. 이에 EPL 최고의 독설가마저 등판하는데요. 과거 맨 위의 전설로 불리는 로이키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자책골을 기록한 갬번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팬들 모두가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축구를 대충 본다는 증거다. 경기 자체가 정말 수준이 떨어졌고 그 와중에 토트넘 선수들은 그저 바디랭귀지만 했을 뿐이라는 등 이번 시즌 또한 변함없이 무관으로 마칠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죠. 실력도 형편없는데 어이없는 하극상까지 보여준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이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면 로비킨의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